윤정아 칼럼, 왜 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는가? 토지의 사유재산권과 시장의 자유, 그리고 국가 안보를 우려하며 부동산 정책은 국가가 어떤 체제 선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집값부터 생각한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가격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 누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경제 정책인 동시에 한 사회가 어떤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시장 경제에서 가격은 정부가 만들어내는 숫자가 아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주택이 어디에서 부족한지, 자본이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다. 이러한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자유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와 불법을 규제하고 공급을 원활하게 하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데 있다. 따라서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막고 세금을 높이며 다주택자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데 수요만 억제하면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매매 수요가 전세와 월세로 이동하거나 규제가 완화되는 순간 다시 시장으로 돌아온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까지 시장에서 밀어내면 오히려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역효과도 생길 수 있다. 한 채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평생 모은 자산으로 작은 주택 한 채를 더 마련해 월세를 받아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을 단순히 투기적 다주택자라고 규정하는 것도 시장 경제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수십 채를 매입하는 투기와 장기간 안정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몇 채를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다. 대한민국에서 사유재산권은 단순한 경제적 권리 이상의 역사적 의미도 갖는다. 정부 수립 직후 이승만 정부가 추진한 농지개혁은 지주 중심의 토지구조를 해체하고 수많은 소작 농민에게 자신이 경작하는 농지를 소유할 기회를 주었다. 반면 북한은 토지개혁 이후 사회주의적 집단화의 길로 들어갔다. 남과 북은 토지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체제를 선택한 것이다. 농지개혁 하나가 6.25 전쟁의 결과를 결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의 땅을 갖게 된 농민에게 대한민국은 더 이상 추상적인 국가만은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과 삶뿐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지켜야 할 현실적인 이유가 생겼다. 사유재산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토지 소유와 국가 안보는 전혀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바로 이 역사적 경험 때문에 오늘날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취득 역시 단순한 투자 문제로만 볼 수 없다. 특히 중국은 대한민국과 토지제도의 출발점이 다르다. 중국 헌법상 도시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개인과 기업은 토지 사용권을 갖는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 우리는 어디까지 대한민국 토지의 소유권을 허용할 것인지 상호주의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군사시설과 국가 핵심 시설 주변이다. 미국에서도 중국계 푸펑그룹이 노스 다코타 주의 그랜드 포크스 공군기지에서 12마일 약 20km 떨어진 토지를 확보해 공장 건설을 추진하자 국가안보 문제가 제기됐고 미 공군 역시 안보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업이 결국 진행되지 못했다. 이것은 해당 기업의 토지 매입이 실제 첩보 활동이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군사시설 주변의 외국계 토지 취득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다른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안보 환경이 단순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휴전국가이며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시설과 청와대 등 정부 핵심 시설, 공항항만, 원전통신시설, 접경지역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외국인 토지 취득에는 자금 출처와 실질 소유자, 외국 정부와의 관계까지 확인하는 안보심사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중국인 전체에 대한 배척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은 국적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등한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지역에는 외국 정부 및 외국 자본의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심사하면 된다. 결국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다시 물어야 할 것은 국민이 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가가 아니다. 정상적인 투자와 임대를 통해 재산을 형성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연스러운 경제활동이다. 정부가 막아야 할 것은 재산 형성 자체가 아니라 불법과 탈세,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다. 국민의 정상적인 재산 형성에는 자유를 넓히고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적 토지에는 엄격한 심사를 적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 그리고 수많은 유엔군이 6.25 전쟁에서 지키고자 했던 자유에는 정치적 자유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개인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노동의 결과를 소유하며 자신의 집과 토지를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자유 역시 그 안에 있었다. 집은 국민의 재산이고 토지는 대한민국의 국토다. 국가가 국민의 집을 통제하는 데 몰두하면서 정작 대한민국의 전략적 토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재산권을 존중하면서 대한민국의 국토와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맞는 부동산 정책의 출발점이어야 한다.